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갑진년에 용띠 분들의 운세를 살펴드릴 건데요. 갑진년도 용의 해고요. 용띠 분들도 용띠잖아요. 근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해운년이 오면 별로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해운년에 같은 띠가 오면 그닥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조금 괜찮고 더 안 좋고 조금 덜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운의 흐름은 좋지 않다라는 걸 보편적으로 조금 머리에 염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은 25세 경진생 용띠 분들부터 살펴드릴게요. 2024년 갑진년에 25살이 되는 경진생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삼재죠. 용띠분들이 아직 삼재, 나가는 삼재죠. 용띠해에 나가는 삼재예요. 그래서 치고 나갑니다. 어떻게 치고 나가요? 악삼재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5세 경진생 용띠분들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삼재래도 남자 경진생 분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여자분들이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꺾였던 기세가 다소 회복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반흉 반길,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자신 없는 일에 선뜻 나서거나 추진하면 안 되시겠죠. 과도한 영업이나 사업 전개도 하시면 안 되십니다. 현상 유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37살 무진생 용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성주가 불길하게도 뒤집혀서 들어오시죠. 37살 무진생 용띠분들은 성주가 뒤집혀서 들어온다, 비운으로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주운을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10년간 발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이 10년 대운이기 때문에 10년을 치고 갑니다. 그래서 37살에 들어오는 성주운을 잘 받아서 우리가 바로 뒤집힌 거를 세워라, 바로 세워라, 이렇게 강조해드립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여자는 보통이시고요. 남자분들은 악삼재에 해당이 되십니다. 37세 무진생 분들이세요. 여자분들은 보통, 남자분들은 악삼재에 해당되십니다. 나쁜 거는 잘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금전 교류도 원활하지 않겠고 뜻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려울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나 어떤 추진하는 일은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9세 병진생 용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 만나서 호화스럽게 자랐거나 아니면 타고난 사주가 좋아서 잘 풀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존심도 강하시고 고상한 성격 때문에 자기와 반대이거나 부족한 사람들과 어우러지기가 힘들다,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2024년에는요 9수에 나갈 삼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엎친 데 덮쳐 있죠. 왕성했던 기운이 다소 꺾이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낙심할 정도로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삼재바람의 9수에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인들은 멈추지 마시고 현재와 같이 추진은 하셔도 좋지만 확장이나 이전은 하지 마셔라.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벌리지는 마셔라, 이거죠.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1세 갑진생 용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용띠 중에 갑입니다. 갑진생의 갑이 갑입니다. 여러분들, 갑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근데요, 내년이 되면은 다시 태어나는 1세,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다시 갑진생이 되죠.
갑진년에 태어나니까요. 2024년에.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근데요, 무수히 많은 60갑자라고 하잖아요. 60갑자. 그러면 60개의 그런 이제 띠별의 어떠한 성향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갑진생이 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하다. 운이 강하다. 잘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돈데요. 대체적으로 잘 되시더라.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윗선에 계시는 분들, 혹은 사업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 갑진생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용띠 중에 갑이라고 할 정도로 사주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높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리고 2024년 갑진년에는 이 갑진생들이 반대로 제일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행도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본인의 생일밥도 드시지 마셔야겠습니다. 집에서 생일날 연기 피우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잔치를 벌리지 마셔라라는 거예요. 왜? 본인의 해운년의 흐름이 운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연기를 피우면 시샘을 합니다. 누가? 돌아가신 망자나 귀신들이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못하다가는 주당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당 맞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피우지 말고 그렇게 뭐 생일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2024년도에 연초에는요, 이분들은요, 대수대명이나 액풀이를 한번 꼭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할 때 목숨수, 대신할 때 목숨명. 목숨을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한다. 내 목숨을 한번 사서 가셔라. 한번 액땜을 하고 가셔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로 안 좋으시니까 내 목숨을 한번 풀어서 가세요 라는, 액풀이를 한번 하세요 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61세 갑진생분들 2024년 갑진년에 정월달이 되시면 꼭 대수대명 액풀이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3세 임진생 용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또 지나치게 흑백을 가려내기 때문에 핀잔을 사기도 하고 활동력이 많아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흑백을 가린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사는 것처럼 너무 흑백을 가리면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근데 이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때가 있어서 그래도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 잘 보이려고. 그치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흑백 논리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조금만 누그러뜨리신다면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3세 임진생 용띠분들은요, 2024년 갑진년에 굉장히 불길하십니다. 왜 불길하냐면 중앙의 오방기에 갇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오방기라는 게 뭐냐면요, 동서남북이 사방입니다. 근데 사방에 중앙까지 하면 오방이에요. 근데 이 오방이 전부 닫혀 있어요. 이 오방 안에 중앙에 갇혀 있다. 그러면 꼼짝달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질 않고 뭔가 보이지도 않고 펼쳐질 수가 없다. 그 안에 갇힌다. 갇히는 형국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도간에 든 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생 분들은 갑진년에 2024년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운수가 매우 불길하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너무 발생될 걸로 보이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를 가두는 형국이고 또 손실이 보여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마시고 뭔가를 추진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잘 살피시고 점검도 철저히 하셔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2024년 갑진년에는 정말 어떠한 이유로도 내가 액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도 그런 대신 해줘야 될 내가 안 좋은 운을 어떤 식으로든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고수가 따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구설수가 따른다든지 아니면 시비송사 관제가 따른다든지 아니면 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당한다든지 뭐 믿었던 사람이 내 장부를 다 가져가서 내 거를 다 가져가 내가 알거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패턴이 작용할 수가 있다.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하시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피시고 점검하는 일만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내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하세요. 이렇게 오늘 2024년 갑진년의 용띠분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용띠분들은 2024년 갑진년의 운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좋으신 분들은 운을 받으시고 나쁘신 분들은 애군액살 풀이를 하시고 나쁜 거 살풀이를 하셔야 돼요. 나쁜 걸 풀어내셔야 돼요. 이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행사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꼭 나쁘다고 이렇게 가만히 움츠리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곧 좋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살 방법은 있다. 이게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의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용띠분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용띠분들도 2024년 갑진년에는 행복하시고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 연희궁 꽃대신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해당되시는 오늘 행사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주 운의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성주 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준비해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조금 부족했으면 다음 방송이라도 보시고 성주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태어나서 20세까지를요, 만이라고 하죠. 만 20세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만 20세까지는 흔히 이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본인의 운이 50%밖에 작용을 안 해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까지는 본인의 운을 50%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나머지 50%는 부모자의 운으로 합쳐져서 본인이 살게 되는데요. 비로소 이제 20세가 넘으면서 본인의 운의 활약을 100%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랑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운의 활약이 100%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 20세가 넘으면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요한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그 큰 운이 뭐냐면 초년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초년 성주운으로 시작해서 37세, 47세, 57세 그리고 61세 환갑 성주운, 77세 노제 성주운으로 이렇게 운이 6번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100세를 살면서 큰 운이라는 게 몇 번 오는데 이 운만큼은 성주운이라는 것만큼은 6번이 온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 성주운이 무언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발동을 한다.
있습니다. 27, 37, 47, 57, 61, 77세에 발동을 하는데 이 발동하는 시기에 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운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27이라고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27에 받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37에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 터가 있지요. 이 터전에 성주신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성주신이 곧 가택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주라는 말을 보통 대주라고 합니다. 이 집안의 성주는 대주라고 하죠. 대주는 우리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대주가 편안해야, 이 성주가 기본적으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또 대주가 편안해야 나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테고요. 그러면 대주가 편안해서 일이 잘 돼야 가족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성주가 뜨게 되면 대주가 되는 일이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성주바람이 일었네요. 성주가 떴네요. 떠버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 터전에 복이 없어졌다. 이 터전에서는 발복이 어렵다. 이런 표현과도 같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성주가 뜨게 된다. 성주가 바람이 났다. 이러면 조금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 성주라는 거는 대주에게 영향을 주고 대주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두가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주신이라는 걸 예전부터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옛날에는 한 집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면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5대고 6대고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백 년을 살기도 하고 뭐 100년 이상 사는 거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처음에 이렇게 꾸밀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들보에 성주신을 모셔두죠. 그래서 이제 성주신을 굉장히 위하고 매년 우리가 조상님에게 제사나 어떤 이런 차례를 지내듯이 그럴 때마다 이 성주신에게도 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죠.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주신이라는 건 왜?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실 때에는 우리가 뭐 꼭 터에 대한 기운을 보시라 이러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터가 발복을 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일이 없고 망하게 됩니다. 이 터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다른 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에 발동을 한다. 이 발동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때에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이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운은 여러 가지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고요. 또 뭐 어떠한 영업작이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문을 닫게 되는 것도 문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거나 뭐 관제가 들었다, 뭐 소송이 들었다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런 관제 구설 시비도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좋으냐면 이 좋게 작용을 아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문서들을 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발복을 시켜주는 게 이 성주운이 되는 거죠.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주라는 건. 그래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들면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드는 기점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이 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흔히 운이 들었다 하면 다 좋은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사다마라고 운은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가는 거예요. 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운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게 여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잘 이렇게 받아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주운을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성주운이라는 건 이 나이대가 발동하는 나이대가 있고 또 이 나이대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27에 만약에 성주운이 들었는데 놓쳤어. 28이 되고 9이 됐어. 그러면 37까지 9년 1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37에 놓치신 분들은 또 47까지 10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운이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른 운들처럼 1년짜리 운을 우리가 세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운처럼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오고 혹은 뭐 2, 3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작은 1년짜리 세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을 타고 가면서 발복을 시켜주는 문서에 발복을 시켜주는 이런 대운은 꼭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무조건 성주는 받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성주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사가 바쁜데 뭐 깜빡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주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 없으니까. 성주운이라는 거는 정말 뒤집히게 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게 성주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성주운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운이 들으면 무섭다고 그랬죠. 운이 들었을 때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성주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시고 이렇게 발복이 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주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성주운이 27, 37, 47, 57, 61, 77세에 들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37살 정묘생 토끼띠 분들과 61세 개묘생 토끼띠 분들은 조금 운이 뒤집혀서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었네요. 뭐 10년짜리 대운 들으셨네요. 혹은 뭐 성주운 들으셨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좋은 게 없어요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값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옳게 들어오질 않아요. 똑같은 성주래도 이 나이대마다 들어오는 운의 기운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37세 정묘생 분들과 61세 개묘생 분들은 정말 운을 잘 받으셔라. 이 성주운 명목으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잘 다스려 가야 될 것 같다. 왜? 잘못하면 이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10년 동안을. 그래서 이분들은 꼭 운을 잘 다스려 갔으면 좋겠고 1년의 하반기라는 건 뭐냐면 내년 운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년 운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왔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27세, 37세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분들보다 한 살씩 적으신 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신다 이거죠. 이때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해당이 되신다는 거예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성주운을 받으실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받아도 되는 시기가 왔다.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주운을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은 꼭 놓치지 마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해당되시고요. 또 본 성주 나이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신 분들은 이렇게 성주운 받으시고 10년간 대운 발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운의 크기도 다르고요. 같은 성주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바라는 소원의 성취의 내용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운의 크기도 다르고 들어오는 운의 크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발복하는 시기도 다르지만 이때만큼은 꼭 지켜서 운을 발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또 놓치지 않는 것도, 내가 운을 놓치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만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쟁취하는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쟁취하잖아요. 내 걸로 만드는 거,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10년간 대운 발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